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접대비 경비 처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접대비는 뭐냐면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특정이 나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출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적격증빙이 주로 원칙이에요. 이런 지출에는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거겠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조사비 이거는 적격증빙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용카드로 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고장이나 아니면 청첩장 이게 모바일로 받아도 인쇄해두면 됩니다. 적격 증빙이 없어도 20만 원까지는 경비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도는 뭐냐면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로 나눠져요. 1년간 경비 처리 지출에서 한도가 있는 항목이 몇 개 없거든요. 접대비 항목하고 감가상각비,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이만큼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도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자산의 규모와 부채의 규모, 1년간의 적수라고 해요. 누적된 금액을 비교해서 부채 금액이 더 많으면 그 많은 만큼에 해당하는 이자는 경비 처리를 해주지 않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한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대비 한도에서 보면 기본 한도는 일단 3,600입니다. 병원들이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에 3,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접대비로 경비 처리 한도로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알파는 뭐냐면 우리 매출액의 0.3%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3,600만 원 플러스 매출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이다. 그러면 0.3% 적용해서 3,000만 원을 추가해서 6,600만 원이 1년에 총 접대비 한도가 될 거예요. 여기에 추가 한도가 더 있는데, 또 다른 추가 한도는 뭐냐면 내가 접대비를 지출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 접대비를 지출했다. 그래서 공연을 가거나 음반을 사서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사서 선물을 하거나 같이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걸 문화 접대비라고 하거든요. 문화 접대비는 앞서 얘기했던 그 한도의 20%를 가산해요. 그래서 내가 6천만 원이 한도였는데 620에서 1200만 원 정도는 문화 접대비로 지출했을 경우에 이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접대비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연극, 영화, 오페라, 연주회, 그 다음에 뮤지컬, 음반 구입, 도서 구입, 전시회, 공연, 박물관 출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화 접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놀러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이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업무와 관련은 돼 있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지출한 건 어떻게 되냐, 예서 경품을 뿌리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휴지라든지 해서 명함하고 같이 붙여서 돌렸다. 이런 건 뭐냐면 업무와 관련돼 있지만 불특정된 다수잖아요. 이런 거는 광고비입니다. 나의 병원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판촉행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돼 있는 특정인인데 사전에 좀 약정을 해둔 게 있어요. 너가 몇 명의 손님을 데리고 오면 얼마를 지불할게. 너가 얼마의 광고를 해주면 내가 얼마를 지불할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판매 촉진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광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특정인한테 네가 나 소개 10명 해주면 너한테 얼마를 줄게. 물건을 얼마를 팔아주면 내가 얼마를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약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판매 촉진비입니다. 만약에 사전에 약정이 없는데 사업과 관련한 특정인한테 내가 금품을 줬다 그러면 이건 접대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도가 설정되는데 사전 약정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출들이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는 계약을 하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요. 골프 관련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하고 골프를 치면 경비 처리가 되냐? 경비 처리 되죠. 접대비로 들어가죠. 이것도 한도 설정된 그 접대비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회 통념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게 사업과 업무와 관련된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한 거죠. 왜냐면 친구인데 나의 거래처기도 하고 동문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미 친한데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 갖고 접대를 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이 아니었어도 늘상 만나던 친구니까 친목 도모로 볼 것이냐, 개인적인 친분, 여가로 볼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세무조사 받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반 제조업이었는데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에 이제 골프 접대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골프를 친 상대방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청이고 자식이 하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관계고 여기는 원청이고 나는 하청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골프 친 거는 이거는 접대비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결제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자지간에 사회 통념상 이거는 접대비에 해당하진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사회 통념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미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지출하는 건데 아버지하고 골프를 안 치면 원활한 진행이 안 되냐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이거는 부인을 한 사례죠. 그래서 사회 통념하고 조금 어긋나는 건데 친구면은 좀 애매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연관성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의료기기 납품업자다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병원 광고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사업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외 지출분이 있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가족과 같이 나갔다 그러면 경비 처리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하고 같이 쓴 거니까 이제 복리후생비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내 거래처하고 같이 나가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접대비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접대비로 봤을 때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나오면 되지만 한국과 같이 일본만 해도 다 현금 쓰거든요.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되게 많고 된다고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는데 우리가 긁어보면 결제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엔 현금 꺼내서 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적격증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면 해외 사용부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도 된다고 예외 규정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서 세무법인에 제출을 하면 이것도 접대비로 인정이 돼요. 적격증빙이라는 거는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일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적격증빙이라고 하죠. 전자 형태로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다 적격증빙이에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근데 현금 영수증 제도 같은 경우에도 안 돼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이 거의 최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도입한 나라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 경험인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업회사와는 다르게 접대비를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접대비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영업직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물건 판매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접대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접대비가 다른 곳처럼 뭐 1년에 1억, 2억씩 발생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많이 발생해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도까지 설정을 해서 한도 초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 따질 정도로 접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격증빙 여부를 우선 먼저 따지고 두 번째로는 사업 관련성을 많이 따집니다. 왜냐하면 경조사비, 청첩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한 3년, 4년, 5년 지나서 세무조사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거래관계가 끊긴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결혼식에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부모님의 회가변을 가거나 뭐 누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갔다거나 하면 그 이름만 보고 연관성을 이렇게 바로 생각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무조사할 때는 그런 좀 애로점이 있어요. 청첩장이나 이런 걸 모아두실 때 거래 관계를 조금 메모를 해두시면 그런 것도 굉장히 경비를 인정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